담당 형사와 질의응답 중인 이 중년 여성. 무슨 죄를 짓고 이렇게 조사를 받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순하고 마음씨 좋을 것 같은 이 아주머니는 놀라지 마세요. 캐나다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살인범입니다. 엘리자베스 웻 로퍼. 1967년 캐나다 온타리오 우드스탁에서 태어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개 연쇄살인범은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을 겪은 경우가 많지만 엘리자베스는 학창시절 밴드부와 합창단 활동을 하며 무난히 대학에 입학해 종교교육학을 전공해 학위를 받고 나중에는 다른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해서 1995년 간호사 면허를 땄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고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았지만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10년 차인 2007년 부부는 헤어졌고 공식적으로 2008년에 이혼을 했는데요. 엘리자베스의 고백에 의하면 결혼 생활이 끝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허탈감과 우울감은 분노로 이어졌고 그 분노는 살인을 시작하려는 그녀의 결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혼 후에 몇몇 여성들을 만나 동성연애도 해보고 알코올과 마약 중독으로 2번의 재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토론토 정신중독 건강센터에서 그녀에 대해 진단하길 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 및 반사회적 성인 행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티 웨스턴이라는 필명으로 종종 시를 지어 온라인에 올리곤 했는데 그녀의 몇몇 작품은 살인을 묘사하면서 어두웠고 또 어떤 건 삶과 사랑, 직업과 개인의 고뇌에 대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아 엘리자베스의 정신은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2007년 6월부터 우드스탁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2008년 이혼을 하고부터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분노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제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들을 돌보면서 좌절하고 스트레스가 가중됐습니다. 환자들에게 약물 투여를 담당하던 엘리자베스는 주로 야간 근무를 했는데요. 희생자들에게 혈당을 낮추는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녀의 첫 번째 범죄 피해자는 같은 요양원에 지내던 자매 87세 아드리아노, 88세 알비다 할머니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할머니들에게 처음으로 인슐린을 투여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투여하면 혼수 상태가 되거나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초기 실험의 개념으로 기간을 두고 나눠서 치명적이지 않을 만큼의 양을 투여했습니다. 할머니들에겐 2007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몰래 인슐린을 주입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처음으로 치사량의 인슐린을 투여해 살해한 희생자는 84세 할아버지였습니다. 자매 할머니에게 인슐린을 투여한 지 2달째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2007년부터 2014년 3월까지 그녀가 일하던 요양병원에서 6명의 연로한 환자를 어떤 의심도 받지 않고 은밀하게 살해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심받지 않았던 이유는 이랬습니다. 인슐린 과다 복용은 발견하기도 어렵고 모든 희생자의 연령이 많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자연적인 사망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는 2014년 일하던 요양원에서 해고가 되는데요. 약물 투여 과정에서 실수가 그 이유인데 이전에도 여러 번의 실수로 경고를 받아 정직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가 지금까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였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인슐린 주입을 시도했던 자매 할머니도 결국 2008년과 2010년에 사망했습니다. 첫 직장에서 해고 후 다른 시설과 환자의 집에서 간호 알바를 하면서 2016년까지 3명의 환자에게 인슐린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을 죽여가던 이 악마 같은 아줌마의 범행은 어떻게 세상에 밝혀졌을까요?
다시 알코올과 약물 중독에 빠진 엘리자베스는 과거에도 그녀의 범행을 여러 사람에게 고백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양원의 실습 간호사, 전 애인, 목사, 변호사, 전 여자친구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 중 누구도 신고는커녕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부 다 엘리자베스의 말을 무시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2016년 토론토의 약물 중독 정신건강센터에 마약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곳의 직원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돌보던 환자를 살해하고 또 시도했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얘기를 듣고 충격받은 직원은 토론토 경찰에 신고하고 온타리오 간호대학에 제보해 엘리자베스의 간호 자격을 취소하게 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엘리자베스는 오랜 시간 형사와 질의응답을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 8건의 살인사건으로 공식 기소가 됐고 추가 조사로 4건의 살인미수와 2건의 가중폭행 혐의도 추가 기소됩니다. 그녀는 예비심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2017년 6월 1일 법정에서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자베스는 25년 동안 가석방 기회 없는 8번의 동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에서 희생자와 그들을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하단 말과 함께 옳고 그름의 차이를 알고 있었지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통제할 수 없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살해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신적 문제가 컸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신이 자신에게 사람을 죽이라 명령했고 그 희생자들이 더는 인생을 즐기지 않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자신의 분노가 살인하고 나면 웃고 있는 느낌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캐나다 국민은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엘리자베스가 일했던 요양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요양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사와 약물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은밀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던 간호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무스 용큐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